러셀 2000 지수를 제외하고 모든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간신히 주간 상승을 기록했고 오늘은 쿼드루플 웨칭데이였는데 엄청난 옵션들이 만기되면서 골드만삭스는 거의 4.7조 규모의 옵션 만기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다시 옵션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락은 여전히 S&P 500은 3월 13일, 나스닥은 3월 11일에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은 조정에서는 벗어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길 바랬지만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일 비중 S&P 500 지수가 하락을 보이며 많은 주식들이 매도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과 2월 시장의 단기 추세를 이끌었던 제약주, 중국 주식, 부동산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방어주 매도가 나타났고 여기서 매도된 자금은 결국엔 다른 섹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이며 현재 1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면 점진적으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주는 오늘 하락했고 여전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 옵션 만기일 덕분에 많은 주식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23으로 극심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직전입니다. 아주 천천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공포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21일째 공포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단기 상승 추세가 일단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운 장세는 아니며 상승 추세가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어제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TLT 역시 큰 변화가 없어 보이며 여전히 몇 주째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이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드디어 기술주와 성장주가 오르나 싶어서 사실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하락을 되돌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이제 조금씩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광주는 오늘 어제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지점에 정확히 진입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광 리더답게 AGI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다시 하락했으며 여전히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돌파를 성공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제 공포 심리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공포 심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현재 18일째 공포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오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와 넷플릭스는 매수 기회를 주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빅테크 친구들이 지금 쉬어간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며 단지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오면 계속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빅테크 친구들 중 S&P 500 대비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는 오늘도 4%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주요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상방과 하방이 결정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며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장기 보유만 유지한 채 지켜보겠습니다. 넷플릭스도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으며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기 직전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항상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친구들 중 S&P 500 대비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브로드컴은 계속 지지선과 갭을 채우는 중이며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요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을 지켜낸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3일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빅테크 친구들 중 S&P 500 대비 5번째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세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많이 상승했지만 저는 계속 말한 대로 애플의 실적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함께 개선되기 전까지는 관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계속 머물면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구글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락 채널을 돌파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정말로 저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모습이 매우 좋아 보이며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상승했지만 여전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주, 이미 소비재가 많이 오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일 비중 기준으로 S&P 500이 많이 하락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금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시장을 이끌어가던 주식들, 다른 주식들이 다 하락할 때 올랐던 주식들, 암젠과 알리바바가 드디어 조금씩 횡보세를 보이며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21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면서 하락 징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1월부터 이어졌던 모멘텀이 있던 주식들에서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조금씩 빼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리더 주식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주식들의 돌파가 일어난다면 암젠과 바바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아크 ETF입니다. 아크 ETF가 오르면 사실 시장이 동물적인 감각을 회복하면서 다시 투자가 시작된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오늘 아크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리더 주식들 중 AI 에너지, 인프라 관련 주식들은 힘이 없었지만 바이오텍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힘을 보이며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도 리더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포티파이는 3월 10일 나스닥보다 먼저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주목하던 주식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룬 날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날이면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스타일이라 오늘 스포티파이를 매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매수가와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지만 스포티파이는 가장 먼저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 아닌 점, 현재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라는 점, 구독자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모두 반영되어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진디엑스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종목인데 2월 중순 실적 돌파 이후로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서서히 메마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현재 바이오텍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세에서 이 종목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좋아하는 도어대시는 오늘 가격 형성이 다소 아쉬웠지만 아주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도세 때문인지 옵션 영향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이 거래량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봅니다. 올해 초 트레이딩에서 많은 수익을 안겨준 템퍼스 AI는 1월 말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던 지점을 지지선으로 삼고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형성되면 다시 트레이딩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단기 트레이딩하고 있는 종목 3가지를 계속 공유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브노브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일 주식 랜드브리지를 매도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했고 장중에 손절가에 도달하면서 자동으로 매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5%를 먼저 매도하면서 약 8%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오늘 손절이 발생했어도 전체적으로 손실 없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포티파이를 매수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모두가 스포티파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자동으로 걸지 않고 제가 장중간중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바이오텍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세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가든 헬스는 오늘 3% 이상 상승하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템퍼스 AI, 진디엑스, 가든 헬스는 제가 사랑하는 세 개의 바이오텍 종목인데 이 중 하나만 골라서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1월과 2월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주와 중국 주식들이 모멘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멘텀이 단순한 조정인지 붕괴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암젠과 알리바바를 통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붕괴한다면 그 자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팔란티어나 스포티파이 같은 주식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시장의 자금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세 추종 알고리즘 투자자로서 저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금의 흐름에 따라 투자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모두 단기 계좌와 추세 추종 계좌에 해당되는 것이고 장기 계좌에서는 아직까지 매도한 적 없이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장보다 먼저 반등한 리더 주식들을 찾아서 나만의 관심 종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급락이 온다면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